함께하는 평화, 함께 여는 미래 2018 남북 정상회담 평양 뉴스특보 이어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곧 서울공항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정으로는 5시쯤 도착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프레스센터에 들려서 정상회담 결과를 국민들에게 보고를 할지 이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요. 정해지는 대로 소식 들어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백두산, 남과 북의 정상이 백두산 현지 정상에 오르는 그 동영상도 아마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촬영한 테이프도 특사단이 타고 온 그 비행기에, 특별기에 함께 오는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소식입니다. 먼저 이번 정상회담의 소식이 종합되는 프레스센터로 가보겠습니다. 유온 기자, 자, 지금 들어온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청와대는 대통령을 태운 공군 2호기가 조금 전인 오후 3시 30분에 삼지연 공항에서 서울을 향해 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오늘 오전 백두산 장군봉과 천지를 방문한 뒤 삼지연 초대소로 이동해 오찬을 함께 했는데요. 이후 환송 행사를 한 뒤 문 대통령은 삼지연 공항에서 정부와 청와대를 대표하는 공식 수행원들과 함께 항공 2호기를 타고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특별 수행원을 태운 고려항공 비행기는 3시 25분에 평양국제 비행장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삼지연 공항의 활주로가 협소해 공군 1호기 크기의 항공기가 운행이 어렵다 보니 이렇게 방북단이 둘로 나뉘어 귀환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서울에 도착하면 방북 보고를 위해 이곳 프레스센터에 올지, 만약 온다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큰 관심사인데요. 이에 대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문 대통령이 프레스센터에 들릴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공항에 도착하는 대로 일정이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삼지연 공항에서 바로 서울로 오게 돼 예정보다 서울 도착이 이를 것으로 보여 프레스센터 방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 오후 브리핑에선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보낸 선물이 공개됐습니다. 문 대통령 내외가 북에 머무는 시점에 김 위원장이 보낸 송이버섯 2톤이 오늘 새벽 서울공항에 수송기편으로 도착했습니다. 윤 수석은 송이버섯 2톤은 아직도 이산의 한을 풀지 못한 미상복 이산 가족들에게 모두 나뉘어 보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남북 두 정상 부부가 오늘 오전에 백두산을 함께 올라 천지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아서 천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문 대통령은 직접 천지로 내려가서 물을 생수병에 옮겨 담았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이틀 밤을 묵은 백화원을 떠납니다. 여명거리 등 시내를 지나 순안공항으로 가는 길. 평양 시민들이 연도에 나와 환송을 합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 문 대통령 부부는 순안공항을 떠난 지 1시간 만에 백두산 인근 삼지연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부가 먼저 와서 맞이했고 의장대 사열을 받았습니다. 남북 정상은 자동차를 타고 장군봉으로 간 뒤 케이블카를 이용해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백두산 천지에 도착했습니다. 남북 정상 부부는 장군봉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뒤 백두산 천지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오늘 백두산 정상 장군봉에서 바라본 천지의 모습입니다. 날씨가 맑아서 천지 물이 맑고 투명하게 비칩니다. 다만 한반도 최북단인 만큼 기온이 20도 정도로 쌀쌀해서 남북 정상은 천지 부근에선 코트를 입어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두산 천지를 산책하던 중 미리 준비해간 플라스틱 생수병에 천지 물을 담았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이를 거들었고 이 장면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현 SK회장 등 수행단도 함께 단체 사진을 찍는 등 등반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남과 북의 정상은 백두산 천지를 돌아보면서 환담을 나눴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땅으로 백두산을 오르는 소원을 이뤘다고 말했고 김 위원장은 천지에 새 역사를 써나가자고 화답했습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우리 땅으로 백두산을 오르는 소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그 소원을 이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안내를 자처한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 쪽에서는 천지에 내려갈 수가 없고
백두산에는 사계절이 다 담겨 있다며 백두산 자랑을 이어갔습니다. 김 위원장은 백두산 천지의 새 역사의 모습을 담아서 천지의 물이 마르지 않도록 남북 간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야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남측 사람들이 백두산을 와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김 위원장의 말에 문 대통령은 백두산으로 관광 올 수 있는 시대가 곧 올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리설주 여사는 백두에서 해맞이를 하고 한라에서 통일을 맞이한다는 북한 속담을 소개하고 용이 살다가 올라갔다는 등 백두산에는 여러 전설이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방문하면서 또 다른 전설이 생겼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측 공식 수행원들은 천지를 돌아보고 나서 서울 답방 때 김 위원장 부부를 한라산으로 초대해야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KBS 뉴스 허유진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을 태운 공군 2호기가 삼지연 공항을 출발한 게 3시 반쯤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4시 반 넘어서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만약 프레스센터를 가게 된다면 5시 넘어가 될 것 같습니다.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광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설치돼서 시민들이 모여서 깨끗한 천지의 모습을 구경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현장에 나가 있는 문혜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문혜슬 기자, 남북 두 정상이 백두산 천지에 올랐다는 소식 전해졌는데 시민들 반응 어땠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서울광장은 아침부터 대형 화면을 통해 관련 특보가 방송되고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길을 지나는 시민들이 백두산을 오르는 우리 측 방북단과 북측 인사들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진로 탐험을 하러 온 중학생들이 많았는데요. 길을 지나던 학생들은 백두산 천지가 나오는 화면 앞에 걸음을 멈추고 저게 백두산 천지냐, 저렇게 예쁜 줄 몰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내년에는 북한을 통해 백두산으로 수학여행을 가보고 싶다고 말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외교관이 꿈이라는 한 학생은 이번 정상회담을 보고 한국의 외교관이 아닌 통일 한국의 외교관이 되고 싶어졌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방북단은 곧 서울로 귀환할 예정인데요. 시민들은 주로 고생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 같다는 소망을 얘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 계획과 하계올림픽 공동 유치 추진 등은 예상하지 못했던 회담 결과였다고 평가한 시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상회담 한 번에 마치 통일이 다 된 것처럼 너무 흥분하면 안 된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한 시민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선언했지만 그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잠시 후 문재인 대통령이 도착할 서울공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세배 기자, 이제 한 3, 40분 후면 문 대통령 일행이 도착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지금 공항 입구에는 청와대 관계자들 그리고 헌병과 경찰들이 나와서 드나드는 차량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경찰 차량의 출입이 공항 안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곳에서 이제 문 대통령의 도착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 대통령이 탄 전용기는 오후 3시 30분에 삼지연 공항을 출발해서 서울공항으로 날아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1시간 안에 이곳 서울공항에 착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 대통령은 현재 청와대 관계자 그리고 장관 등 정부 측 인사들로 구성된 공식 수행원들과 함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문 대통령의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문 대통령은 공항에 도착한 즉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마련된 프레스 센터를 찾아서 이번 회담 결과와 관련해 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프레스 센터를 찾는다면 내외신 기자들과 즉석에서 질의응답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 프레스 센터를 찾지 않는다면 곧바로 청와대로 들어가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해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오는 23일에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또 그 전에도 얼마든지 두 정상이 전화 통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편 함께 방북했던 이 나머지 특별 수행원 그리고 일반 수행원들은 현재 삼지연 공항에서 평양공항을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공군 1호기로 갈아탄 다음 오늘 오후 늦게 이곳 서울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공항이었습니다. 남북 정상 간 합의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미 협상을 재개할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워싱턴으로 갑니다. 전종철 특파원, 자 먼저 백악관의 입장부터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한으로부터 매우 좋은 소식, 훌륭한 반응이 왔다면서 이는 엄청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만간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이냐는 질문엔 그럴 것이라고 답해서 2차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었음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이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한 데 대해선 지켜보자며 즉답은 피했습니다. Well, we'll see what he's looking at. We'll see. But in the meantime, we're talking. It's very calm. He's calm. I'm calm. So we'll see what happens. 전 특파원, 한동안 멈춰섰던 비핵화 열차가 다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즉각적인 회담을 시작할 것을 요청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화답하듯 폼페이오 장관은 남북 정상회담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사찰단 참관 아래 핵시설과 미사일 발사장을 해체하기로 한 걸 환영한다면서 북미 협상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소와 미국 측 회담 대표까지 거론했는데요.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북한 측 협상대표가 최대한 빨리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폼페이오는 또 다음 주 유엔 총회 때 뉴욕에서 북한 이용호 외무상과 만나자고 요청했다는 것도 공개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특히 이번에 재개될 협상은 2021년 1월까지 완성될 북한의 신속한 비핵화를 통해 북미 관계를 변화시키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비핵화 시한을 또다시 트럼프 임기 내로 못 박으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충실히 이행하면은 미국도 관계 개선에 나설 뜻임을 밝힌 것입니다. 협상이 곧 재개될 것 같습니다. 협상 전망을 좀 해본다면요. 네네, 지금 단계에서 예단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두 정책 결정자가 남북회담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북미 협상의 전환점이 마련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엄청난 진전이라는 트럼프의 말에는 미국 내 상황을 감안한 정치적 의도도 있겠지만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선 적어도 이번 남북 합의가 북미 협상 재개 명분을 만들어주고 숨통을 터줬다고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또 사찰과 관련한 모종의 합의가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무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평양 선언과 관련해서 익명인 미 관리나 정치권, 전문가들 사이에선 긴장 완화 조치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체적 비핵화 조치는 미흡하다,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핵신고 등 미국의 요구사항은 어떻게 처리될지 또 비핵화와 관계 개선의 시차는 어떻게 조율할지를 놓고 북미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돼서 비핵화 여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전종철 특파원이었습니다. 이번엔 중국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베이징 김민철 특파원, 자 중국 정부 반응 어떻습니까? 네, 우선 오늘 중국 정부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관련 보도들을 보면요. 당초 이번 남북 정상회담 시작할 때는 관영 매체들을 중심으로 매우 관심 있게 또 비중 있게 보도를 했는데요. 어제 오늘은 보도가 줄어든 모습입니다. 관영 CCTV도 어젯밤 메인 뉴스에서 뉴스 맨 마지막 부분에 아주 짤막한 단신 뉴스로 지나갔을 정도입니다. 지난 1, 2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보도 행태와는 다소 차이가 나는 양상인데요. 뭔가 남북 정상 간 합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았거나 사전에 이 북한 측으로부터 충분한 얘기를 듣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물론 중국 외교부는 일관되게 이 환영과 지지 입장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도 오늘 산둥성 홍보 행사에서 평양 공동선언을 열렬히 축하하고 확고히 지지한다면서 각국은 행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중국 정부가 이 한반도 문제에 조금 거리를 두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백악관을 의식해서일까요? 네, 외교부 대변인의 논평을 분석해 보자면 이 과거에 비해 중국의 역할에 대한 언급이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이 이 자극을 받을 만한 대북 제재 해제에 관한 언급 등도 다소 줄어든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배후론을 제기하면서 이 거칠게 몰아붙인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시진핑 주석도 이 동방경제포럼에서 현재 한반도 문제 당사자를 한국과 북한, 미국으로 특정한 만큼 중국은 당분간 한반도 문제에 한 발 떨어져서 지켜보려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라면은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고 북한 핵시설에 대한 신고와 검증 그리고 종전선언 등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중국은 한 발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내에선 현재 이 한반도 문제보다는 미국이 촉발시킨 3차 관세 폭탄이 더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 맞춰서 무역 전쟁을 격화시킨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중국이 이 문제 때문에라도 한반도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베이징 김민철 특파원이었습니다. 다음 일본으로 갑니다. 나시나 특파원, 오늘 일본 정부의 반응이 나왔습니까? 예, 최근 일본 정부의 가장 큰 관심은 국내 선거에 모아져 있었습니다만 한반도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그에 버금가도록 주목해왔습니다. 차기 총리가 될 집권 자민당의 총재 선거에 아베 총리가 매달리고 있는 동안 주요 강요들이 한반도 관련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첫날인 그제 오노데라 방위상은 대북 압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시 어제는 정부 대변인격인 스가 관방장관이 남북 정상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면서도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조금 전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해 총리로서 3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당선 인사말을 통해 개헌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거 기간에도 공언했던 것처럼 북일 정상회담 추진에 더욱 공을 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예, 일본의 방송과 신문은 정상회담의 주요 일정과 성과를 연일 발빠르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회담 결과를 나름대로 평가하는 데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NHK는 평양 공동선언 내용을 상세히 전한 데 이어 양국 정상의 백두산 방문 소식 등도 발빠르게 보도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폐기 의사를 언급한 점이 북미 회담의 교착 상태를 푸는 열쇠가 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본 신문들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가 제한적이라는 취지의 분석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비핵화를 향한 큰 진전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철도 연결 합의 등은 유엔 결의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도 군사 분야 합의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를 내놨습니다. 일본 신문들은 회담 성과를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합의의 구체성 부족 등을 주장하면서 떨떠름한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한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의 김용현 교수님, 그리고 통일연구원의 홍민 연구위원, KBS의 김영은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들어온 화면 중에 김정은 위원장이 선물로 준 송이 그림이 또 새롭게 들어온 것 같은데 이 그림 들어왔으니까요. 이 문제 잠깐 보겠습니다. 그림이 준비가 되나요? 네. 한 2톤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화면하고, 네. 북이 과거에도, 홍 박사님, 네. 과거에도 선물한 적이 있죠? 예, 2000년, 2007년 정상회담 직후에 이제 온 적이 있고요. 네. 그 이후에도 뭐 정상회담 아닌 때도 보낸 네. 적이 있습니다. 근데 1차 때는 3톤 정도, 그 다음에 2차 때, 그러니까 2007년이죠. 이때 4톤 정도고요. 네. 그 이후에 줬던 부분들은 1톤 정도씩 이제 소규모로 줬었죠. 이번에 2톤 정도가 줬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과거에는 뭐 칠보산 송이버섯이라고 해서 굉장히 상급품을 보통 이제 보내왔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보내는 것은 2톤 정도가 보냈지만 특정 대상을 이산가족을 네. 대상으로 주겠다. 네.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그 이산가족 한 2천여 분들, 네, 4천여 분들, 네. 그 고령자분들 중심으로 주는데 아마 여기에 이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이렇게 간단한 편지를 써서 전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마음을 담아 송이버섯을 보내왔습니다. 북녘 산천의 향기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부모 형제를 그리는 이산가족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보고픈 가족의 얼굴을 보듬으며 얼싸안을 날이 꼭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적혀 있군요. 네. 아마 이게 이제 보관하기도 용이하지 않고 빨리 금방 배달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추석 전에 이제 배달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마침 추석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한 4천 분 정도 배달이 되면 네. 지금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중에 한 5만 6천 명 정도가 지금
상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상봉자가 그 네. 정도 되는데 고령자 중심으로 우선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서요? 네. 이 사진은 평양 순안공항을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이제 삼지연공항으로 갈 아침 때 화면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순안공항에서 일단 그 아침 상황인 거죠. 지금 땅이 젖어 있고요. 네. 보면은 아침에 순안공항에서 삼지연공항으로 가던 길 모습입니다. 역시 거리에 시민들이 평양 시민들이 나와서 따뜻하게 환송해주는 모습입니다. 아마 저 모습은 문 대통령 내외께서 아마 그 기대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영할 때는 보통 그렇게 인파들이 나오지만 그렇죠. 네. 환송할 때 그것도 새벽입니다. 지금 저 시간이. 네. 그러니까 순안공항까지 가는 네. 시간이고 네. 지금 저번 이제 순안공항에서 그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환송객에게 네. 인사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런 분석이 많더군요. 국가 지도자가 이렇게 국민들 향해서 저렇게 깊이 고개 숙이는 장면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익숙하지 않을 것이다. 네, 네. 그런 분석이 있더군요. 홍 박사님, 우리도 저렇게 이제 선물을 받았으면 원래 정상간 회담에서는 이렇게 관행적으로 선물을 줘야 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북 제재 때문에 우리가 뭐 작은 선물 하나 하기 힘들잖아요. 그런 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북 제재라는 게 유엔 네. 제재도 그렇고 독자 제재도 그렇고 있죠. 네. 정부의 외교 활동 자체가 규제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요? 위반 대상이 네. 아니고 보통 이제 민간 기업이라든가 수익 활동으로 그 핵미사일 고도화에 혹시 전용될 수 있는 여지가 대부분 대상이기 때문에 네. 정부의 외교 활동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마 선물을 받고 나서 외교적 관례상 아마 줬을 겁니다. 줬을 것인데 아마 이거는 이제 보통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공개를 안 했을 뿐이지 사실상 뭔가 아마 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원래 관행적으로는 공개 안 한다. 예, 그렇죠.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백두산을 두 정상에 오르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오늘 두 정상에 관련돼서 그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남한에서도 많이 올라와 줘야 하고. 네. 백두산 관광이 좀 뭐 정상화되는 거 아니냐, 대중화되는 거 아니냐. 네. 이건 또 대북 제재하고는 어떻게 연결됩니까? 대북 제재하고 연관이 돼 있을 겁니다. 아, 그래요? 금강산 관광이 지금 중단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재개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역시 대북 제재입니다. 네. 그러니까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진전이 이루어져야만 백두산 관광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마 오늘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에서 많이 와서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도 화답은 했지만 그러나 여건이 성숙이 돼야 된다. 이 부분은 또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그 부분이 여건이 성숙돼야 한다는 게 당연히 대북 제재나 이런 그렇습니다. 제재 국민 간의 화해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제 제재가 풀려야 되는 들어져야 한다. 그렇습니다. 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역시 많은 부분에서 대북 제재, 안보리 제재와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가 항상 연결이 됩니다. 네. 그 두 정상이 백두산을 찾다 보니까 네. 또 자연스럽게 답방 때는 그러면 서울로 오더라도 한라산 한번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왔어요. 네. 네, 일단 그 리설주 여사는 백두에서 해맞이를 하고 한라에서 통일 맞이를 하자 이런 얘기를 네. 했었고요. 그리고 한라산 얘기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경우에는 한라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본인이 국방부 장관이다 보니까 해병대 한 개 연대를 보내서 한라산 정상에 헬기 착륙장을 만들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김영춘 해수부 장관도 서울 오시면 바로 한라산으로 모시겠다 얘기를 네. 했다고 합니다. 한라산은 사실은 차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백록당까지는 어리목 걸어야 선장이나 뭐 되니까요. 중간까지는 갈 수 있지만 네. 그다음부터 뭐 한라산 백록당까지 가는 데는 엄청난 그 등산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백록담을 볼 수 있다면 임시 착륙장 같은 게 설치가 돼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백악관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김정은 두 정상 간의 공동선언이 나올 때 그때가 미국의 밤이었습니다. 네. 근데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서 반응을 보였거든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잠을 자지 않고 우리 남북 지도자의 공동선언을 지켜봤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촉각이 네. 평양에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때 첫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다. 네. 그리고 남북의 그런 지도자 간의 성과에 대한 기대를
또 충분히 또 이야기하는 또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도 역시 계속 그런 반응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내용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김 기자, 저건 아마 우리 취재진이, 우리 특파원들이 어제 백두산을 단독 촬영한 모습 같은데요. 어제가 아니고 오늘 촬영한 오늘 영상 아침이군요.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네. 그 중국 쪽에서 저희 선양 특파원이 중국 쪽에서 지금 그 줌을 해가지고 찍은 것 같거든요. 그렇군요. 네. 지금 아까도 보니까 장군봉에서 화면이 흔들리는 거 보니까 굉장히 멀리서 촬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김 교수님께서도 장군봉 쪽 당연히 다 아시고 백두산 다녀오셨겠지만 저기 아래로 내려다 보면 바로 천지가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 아마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미 정상들이 올라왔을 때 화면입니까, 지금?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행단이나 취재진이 많군요. 그렇습니다. 인원들이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게 한 군데 모여서 그래서 아마 아까 사진들에 나왔습니다만 우리 측 인사들, 그다음에 북측 인사들이 같이 모여서 사진을 찍거나 또는 천지를 바라보거나 하는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김 기자 설명했지만 교수님 자주 여러 번 가보셨으니까 저기 장군봉에서 천지가 내려다 보이고 그 흔히 알기로 이제 sak도를 타고 내려가야 한다. 또 계단도 있다고 하던데요. 계단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여행객들은요? 일반적으로는 그 sak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렇군요. 그렇지만 이제 sak도는 늘 그것이 이제 가동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는데 천지를 중국 쪽에서 가서 보시면 다 급경사입니다. 천지 물까지. 그래서 천지까지 내려가려면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천지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두 군데만 접근이 가능한데 하나는 중국 쪽에서는 장백폭포를 통해서 가는데 그건 계단을 굉장히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야 되고 그 낙석 위험이 많기 때문에 지금 폐쇄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천지에 닿을 수 있는 곳이 북한의 동파입니다. 남파, 서파, 북파, 동파가 있는데 동파가 유일하게 북한 쪽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자랑하듯이 그런 이야기 했다면서요. 천지에 우리가 백두산이 중국 땅과 연결돼 있지만 천지로 가려면 우리 땅을 거쳐야 한다. 네, 그래서 중국 쪽에서는 천지를 못 내려간다. 우리는 내려갈 수 있다.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부러워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천지까지 이거는 이제 아마 일반 여행객이 촬영한 장면 같습니다. 어제 장면이라고 그러는데 천지까지 내려가는 게 계단으로 해서 완만한 그런 계단 형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보면 다 급경사지인데 딱 한 군데만 약간 그 해수욕장 같은 그런 모래사장 같은 게 멀리서 보입니다. 그 지역이 아까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물을 뜨던 그렇군요.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보면 거의 점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보면 북한의 과학기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이 하나 있고 또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 장군봉에서 한 1000m, 1km 이렇게 써져 있는데 걸어가려면 한참 걸리는군요. 화면으로 보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급경사지만 이렇게 천지로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서 이제 그 경사지를 또 따라 내려와서 거기서부터 이제 또 내려가는 그런 곳이고 천지는 우리가 사진이나 이렇게 보면 그렇게 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직접 가서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대형 호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천지를 다 한 바퀴 돌려면 거의 하루 다 잡아야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 천지 둘레가 14km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흔히 우리가 그림 같다 이렇게 말하지만 날씨가 정말 그림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저도 천지를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10여 차례 가봤는데요. 한 3번 정도 못 봤습니다. 요 화면은 지금 삼지연공항에 이제 내려서 간단한 또 사회를 받는 문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그 천지 같은 경우 보면은 제가 못 본 건 2번 정도는 눈 때문에 못 봤고요. 그때가 9월 하순 또는 10월 달이었습니다. 그때 눈이 폭설이 내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행히 이번에 눈이 오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게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안개나 구름 때문에 못 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3대가 공을 들여야 천지를 그렇다면서요? 완벽하게 볼 수 있고 지금 오늘 사진을 보면은 거의 구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쾌청한 하늘과 그 다음에 천지의 푸른 물 이것이
하늘도 푸르고 물도 푸른 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박용만 네. 상임회장과 기업인들의 모습이 보였고요. 네. 두 정상 내외의 사진도 보였습니다. 앞서 두 정상 내외가 천지 앞에서 또 장군모 앞에서 찍은 사진은 정말 역사에 남을 역사의 그렇습니다. 한 페이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정상이 손을 아까 보셨듯이 손을 번쩍 들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여기에 왔으면 우리 손 한번 번쩍 들자 먼저 제의를 해서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 사진도 대통령 네 분께는 아마 굉장히 기억에 남을 사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되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인데요. 이렇게 무거운 얘기보다는 농담도 많이 오갔다고 합니다. 네. 뭐 한라산 얘기도 아까 제가 드렸고요. 네.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측 대표단들 문 대통령과 같이 사진을 찍어봐라. 내가 찍어주겠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또 리설치 여사가 백두산은 7, 8월이 제일 좋다. 만병초가 만발한다라고 네. 했는데 문 대통령이 만병초가 우리 집 앞마당에도 있다. 네. 문 대통령이 워낙 나무나 이런 꽃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이렇게 대화하는 과정에서 사석에서라도 나무나 꽃이야기 나오면 아주 전문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백두산 천지 백두산이요. 여름이 굉장히 짧습니다. 네. 한 두세 달? 두세 달까지. 사실은 그러니까 제대로 저 천지를 볼 수 있는 기간이 너댓 달도 안 되는 거죠. 6월 중순부터 9월 중순 정도까지가 6, 7, 8, 9, 넉 달 정도밖에 그렇습니다. 안 그게 되는. 이제 천지를 제대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날들입니다. 왜냐하면 눈 때문에 불가능한 겁니다. 나머지 시간들은. 네. 근데 여름이 짧기 때문에 꽃들이 한꺼번에 피어납니다. 그래서 만병초 꽃이 흐드러지게 그야말로 천지 주변을 다 뒤덮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저 지역이 고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네. 주변에 사실 나무가 아예 없습니다. 이런 방금 저 케이블카를 타는 장면도 케이블카가 사실은 좀 협소해서 네네. 어떻게 보면 두 정상 내외가 같이 타다 보니까 더 어떻게 친밀한 사진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지금 저 정도 사진에서 그 천지를 보면요. 네. 그 굉장히 넓은 호수 같은 곳입니다. 천지가. 네. 그만큼 이제 중국 쪽에서 내려다 보면 네. 천지가 한눈에 거의 안 들어올 정도입니다. 천지는 잘 마르지 않는다면서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 중에도 제가 보니까 백록담은 저 천지처럼 이게 물이 밑에서 솟지 않고 네네. 이게 이제 빗물만 받아서 만든 호수이기 때문에 가끔 마를 때도 있는데 천지는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백록담은 자연 자체가 네. 물이 솟지 않는 그래서 물이 마르는 곳이고 네. 천지는 계속 물이 솟아오르는 곳이기 때문에 네. 천지의 수위는 거의 일정합니다. 그렇군요. 1년 내내 네. 일정하고요. 우기에만 저렇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깊이도 굉장히 깊고 네. 그다음에 천지 물을 손으로 담가 보면 한 2, 3분 이상은 절대 계속 담글 수가 없을 정도로 네. 엄청나게 차갑습니다. 한여름에도. 그러면 아예 이제 서리가 내리고 저 10월 정도 되면은 저 입산이 안 되는 겁니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왕왕 이제 설상차를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네. 워낙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는 10월 달부터는 천지가 거의 그 동면에 들어간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화면은 이렇게 보니까 정말 뭐 저희가 늘 봐왔던 사진으로 봐왔던 천지지만 굉장히 크군요. 네.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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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방금 화면이 나왔었는데 어제 능라도 5.1 경기장 화면이 나왔으니까요. 그 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분단 70년 만에 정말 15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 지도자가 네. 연설을 했어요. 일단 그거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연설은 역사적인 연설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능라도 5.1 경기장이 동양 최대의 경기장입니다. 네. 15만 명이 이제 들어설 수 있는데 입주 여지 없이 꽉 차 있는 그런 모습을 어제 보셨을 텐데 거기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 시민에게 따뜻한 인사를 우선 전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평화에 대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을 했고 네. 또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표명을 했고 또 우리가 한민족이고 앞으로 70년을 지금 분단을 우리가 거쳐왔는데 5,000년을 이어온 민족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원히 민족의 그런 자존을 지켜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그 목표를 말씀하시면서 네. 연설을 했다. 이것은 대단히 큰 의미 있는 대통령께서는 아마 가슴 뭉클한 네. 그런 연설이었다고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민족 자주를
강조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잠시 후면 한 10여 분 후쯤에는 서울공항에 도착할 것 같은데 도착하는 화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는 어제 빛나는 조국 공연 보면서 무슨 생각했습니까? 저렇게 일단은 공연도 공연이지만 관중에 저는 더 놀랐습니다. 네. 저렇게 관중만 한 10여만 명 된다고 하더군요. 네, 오히려 공연은 저희가 뭐 인터넷이나 방송으로 틈틈이 봤고 또 구구절에도 공개가 됐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생략이 됐다라는 것도 알려졌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관중들이 대통령에게 환호를 하고 이렇게 함성이랑 박수 소리가 크고 그런 장면에 저는 더 많이 인상 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 15만 명이 한꺼번에 박수를 치면서 함성을 지르면 거의 그 분위기 자체는 거의 뭐 환상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만큼 그 문 대통령의 연설을 12번을 이제 박수가 나왔는데 네. 그만큼 이제 평양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네 분을 아주 열렬히 환영하는 그런 장면이었고 또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두 지도자가 한반도에서의 더 이상 전쟁은 없다. 이것을 확약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또 봐야 되고 네. 또 전쟁뿐만 아니라 이제는 핵 없는 한반도로 가자. 그리고 평화로운 한반도로 가자는 네. 그것에 대한 그 일치된 생각을 평양 시민들 앞에서 전 세계를 향해서 두 지도자가 자신들의 네.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구광모 LG 신임 총수와 이재용 부회장이 경기장에서 관람하는 빛나는 조국 공연 관람하는 모습도 잠깐 나왔습니다. 저기 보면 지금 이제 한반도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모든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과 움직이는 공간에는 네. 한반도기가 있었습니다. 문정인 특보고요. 네. 심지어 백화원 초대소에도 노동당 본부 청사에도 한반도기가 걸려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도. 공기를 내린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네. 그야말로 이제 그 노동당 청사는 원래 노동당기가 이제 대표적으로 걸리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네. 외부에는 노동당기가 걸려 있었고 내부에는 노동당기가 없었고요. 또 보면은 그 청색 바탕에 흰색 글씨가 공항에서 도 있었고 또 대체로 휘장 같은 것이 빨간색이 아니고 적색이 네. 아니고 청색과 흰색이 배합된 그런 휘장들이었습니다. 이것도 그 문재인 대통령 내분을 상당히 또 우리 남측을 의식한 그런 북측의 배려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어제 빛나는 조국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공연 영상은 어제 늦게까지 다 들어오진 않았는데 지금 공연 영상 새롭게 들어온 공연 영상 보고 있고요. 송이가 하역되는 장면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선물로 보내온 송이 2톤이 공군기에서 하역되는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2톤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양이 많은데요. 이게 새벽 5시 36분에 배송이 된 겁니다. 네. 공군 수송기를 이용해서 지금 다 공군에서 지금 하역을 돕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침 이제 추석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산가족, 특히 연로하신 이산가족분들에겐 정말 고향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큰 위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화면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송이를 북에서 보내온 송이를 받을 이산가족들에게 보낸 간단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동국대 김용현 교수 그리고 KBS의 김영은 기자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이기동 부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잠깐 문재인 대통령 귀국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그 사이에 백악관 반응 잠깐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 것은 이번에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인 폐쇄 같은 약속도 이루어졌지만 이걸로 백악관이 움직인 거냐 아니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합의 보따리가 있는 거냐.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정의용 실장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지금 합의서 그러니까 공동선언 외에도 많은 대화가 오고 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결국 북미 간에 좀 더 많은 부분들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대화들이 충분히 오고 갔을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
그것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를 통해서 직접 전달되는 이런 네. 과정들이 있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이야기 또는 생각도 직접 문재인 대통령이 들으면서 그것을 이제 24일 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직접 전달할 겁니다. 네. 이런 과정들이 있고 그 과정에서 비핵화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좀 더 진지한 또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부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영호 외상 유엔 총회에서 보고 우리 바로 협의하자. 우리가 보기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협의를 제안했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우리가 모르는 중요한 제안이나 협의 내용이 들어간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도 되고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문재인 대통령 방북을 통한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관련된 아주 중요한 합의를 도출했는데요. 그 전에 이미 한미 사이에는 충분한 사전 조율이 있었고, 만약 사전 조율이 없었더라면 상식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도대체 이 안은 네. 미국과 협의된 아니냐라고 물어봤을 것이고, 그렇겠군요. 예, 협의된 안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남과 북 사이에 이 논의를 하더라도 나중에 미국을 또 설득할 수 있는 번거로운 문제가 있으니까. 네. 아마도 정상회담에 와서 비핵화를 논의하려면 사전에 미국과 좀 사전에 조율을 해서 오세요. 뭐 이런 사전의 교감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번 합의문에 담긴 내용은 미국과의 어느 정도 사전 조율이 된 합의 내용일 것이고 그것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받아들이고 네. 그것이 받아들였으니까 백악관이 움직이는 거죠. 그렇겠죠.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백악관한테는 굉장히 청신호로 읽혀진 거고. 그렇다면 받아들인 그 합의는 뭐라고 보십니까? 두 가지 다 해당이 된다고 공개된 봅니다. 것일 수도 있고 공개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데. 공개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네. 이번에 소위 종전선언이라는 표현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6.12 북미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라는 그 표현이 있죠. 네. 예, 미국의 상응한 조치가 있으면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거기서 상응하는 조치는 아마도 종전선언을 아마 의미하는 가능성이 높고요. 네. 예, 그렇게 본다라면 종전선언과 이제 영변 핵시설 폐쇄, 영구 폐쇄를 이제 맞교환하는 그런 이른바 예, 행동대 원칙에 자, 우리는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폐쇄한다. 대신 종전선언을 약속해달라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두 나라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우리의 중재하에. 근데 아울러서 이제 핵 폐기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북한이 폐기를 하더라도 미국이 너희들 정말로 다 폐기한 거냐라는 또 다른 의심을 또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겠죠. 왜냐하면 북미 사이에는 지금 불신 구조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또 핵신고의 문제가 다시 대두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너희들 다 공개를 해라. 라고 신고의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 같거든요. 아마도 신고와 관련된 문제는 아마 공개하지 못한 부분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면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공항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영변 핵시설의 폐쇄에 대한 이야기를 여쭤봤고요. 미사일 발사대는 동창리나 미사일 발사대는 북한이 미국의 ICBM이든 뭐든 미사일을 쏘려면 발사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발사대를 폐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단 말이죠. 네. 이 부분 근데 사실 이 부분은 그전에도 나온 내용이란 말이죠. 나왔지만, 이 부분이 백악관을 움직였을까요? 우선 핵심적인 것은 영변 핵시설이 완전히 영구 폐쇄되는 그런 조치다. 우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의 전제 조건이 이제 미국의 상한한 조치에 따라서입니다. 그 전에 뭐가 있냐면 북한과 미국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동창리인데 동창리에 지금 그 엔진 시험장, 그다음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국가들의 참관하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문가들도 오라는 와서 것이고, 봐라. 그렇습니다. 한국도 오라. 중국, 일본, 러시아 다 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그 오라는 이야기는 결국 북한이 자신 있게 이제 선제적으로 먼저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고 지금의 구도는 북한이 먼저 선제적으로 동창리를 그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 종전선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쇄하고, 그 다음에 또 미국이 행동하고, 또 북한이 그 다음에 행동하는 이런 연쇄고리로서의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자. 여기에 대한 합의가 저는 남북미 사이에 지금 현재 돼 있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공동선언에 이 내용이, 이 두 가지 내용이 담겼을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또 2021년 1월까지 비핵화가 완료될 것이다. 다시 또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누가 봐도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까지이고 백악관에서는 그 전리품을 챙기고 싶어 할 겁니다. 첫 번째 임기, 물론 연임할지 모르지만 첫 번째 임기 동안에 분명한 비핵화를 이뤄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을 건데 이런 부분은 북한과도 어느 정도 언제까지 비핵화를 한다. 2021년까지 어느 정도 이제는 뭐 합의가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 시간의 문제인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재선을 하려면 저도 자기네 트럼프의 1, 2임기 내에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러겠죠.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보면 만약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면 그리고 또 다른 정권이 들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된 것들이 다시 숲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도 트럼프 임기 내에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겐 유리할 것이다 라는 그런 판단을 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2021년 1월까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북미 양쪽에 다 이득이 되는 게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년이냐 2년이냐 그런 논란도 잠깐 있었지 않습니까? 1년 안에 비핵화할 것이냐 2년 안에 사실 기술적으로도 누가 봐도 1년 안에 비핵화는 쉽지 않을 텐데. 2년 그렇죠? 안에도 완전한 비핵화, 그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완벽한 비핵화는 2년 안에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임기 1기 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폼페이오 장관이 하는 것은 큰 틀에서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의 큰 줄기를 다 잡아내는 그것이 이제 다시 핵무기를 생산하거나 또는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또는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안 만드는 수준까지를 아마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한 2년 또는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이야기하는 임기 1기 내에 그것은 그 정도 범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 기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삼지연 공항에서 출발한 항공기가 있고 또 특별 수행원들이 탄 건 평양 순환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같이 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공식 수행원들은 공군 2호기로 같이 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특별 수행원들은 평양으로 다시 돌아간 다음에 그쪽에서 다시 서울공항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도착이 늦어질 겁니다. 그 특별 수행원들은. 아, 그러니까 같이 삼지연 갔다가 특별 수행원들은 평양 들렸다가 거기서 다시 와야 하니까 특별 수행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금방 도착할 것 같은데 특별 수행원들은 조금 더 약간 더 늦어지겠군요. 방금 전에 통일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은 특별 수행원들은 서울공항에 5시 반 정도에 도착할 걸로 예상된다라고 알렸는데요. 조금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대통령의 경우에도 아직 도착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거든요. 조금 늦어진다는 소식도 들어옵니다. 그 국민들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백두산이 오늘 날씨도 좋았고 너무 뜻깊은 장면들이 많이 나와서 거기서 촬영한 저희 촬영 화면을 보고 싶으실 텐데 그 화면 어떻게 옵니까? 송출은 안 되는 거죠. 네, 송출은 안 되고요. 이제 삼지연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같이 공군 2호기로 같이 오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서울공항에 어쨌든 테이블 싣고 와야 되는 거죠. 지금 송출이 안 되고. 그러니까 통신상으로 전송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그 영상들이. 알겠습니다. 순환공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그 백두산에 간 과정을 좀 역으로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순환공항에서 삼지연공항까지는 여객기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삼지연 공항까지는 공군 2호기로 갔고요. 그래서 삼지연 공항에서 내려서 이제 그 백두산 쪽으로 차량으로 이동을 했고요. 장군봉까지 차량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장군봉에서는 궤도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군봉에 올라가서 같이 뭐 사진도 찍고 담소도 나누었고요. 이제 장군봉에서 천지로 갈 때 케이블카를 이용한 거고요. 그리고 천지에서 내려가서 삼지연 초대소에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다시 공항으로 이동을 했고요. 지금 서울공항 쪽으로 오고 계신 상황입니다. 네. 자, 프레스센터가 준비가 됐나요? 프레스센터에 최영원 기자 연결이 준비가 되면 프레스센터 소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정상회담 관련해서 소식들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곳이니까요. 자, 프레스센터 연결합니다. 최영원 기자, 지금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까? 네, 청와대는 대통령을 태운 공군 2호기가 오후 3시 30분에 삼지연 공항에서 서울을 향해 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 일행은 오후 6시 이후에 서울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정상은 오늘 오전 백두산 장군봉과 천지를 방문한 뒤 삼지연 초대소로 이동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이후 환송 행사를 한 뒤에 문 대통령은 삼지연 공항에서 정부와 청와대를 대표하는 공식 수행원들과 함께 항공 2호기를 타고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특별 수행원을 태운 고려항공 비행기는 오후 3시 25분에 평양 국제비행장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삼지연 공항의 활주로가 협소해서 공군 2호기의 크기의 항공기 운항이 어렵다 보니 이렇게 방북단이 둘로 나뉘어 귀환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서울에 도착하게 되면 방북복을 위해 이곳 프레스센터에 올지, 만일 온다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큰 관심사인데요. 이에 대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문 대통령이 프레스센터에 들를 가능성이 있다면서 서울공항에 도착하는 대로 일정이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삼지연 공항에서 바로 서울로 오게 돼 예정보다 서울 도착이 이를 것으로 보여 프레스센터 방문 가능성이 다소 높아 보입니다. 오늘 오후 브리핑에선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보낸 선물이 공개됐는데요. 문 대통령 대회가 북에 머무는 시점에 김 위원장이 보낸 송이버섯 2톤이 오늘 새벽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수송기편으로 도착했습니다. 윤 수석은 송이버섯 2톤이 아직도 이산의 한을 풀지 못한 미상복 이산가족들에게 모두 나누어 보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스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프레스센터에서 최영원 기자였습니다. 이번에는 서울공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도착할 서울공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세배 기자, 자, 문 대통령 도착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서울공항 앞에서도 이 문재인 대통령이 탑승한 공군 2호기가 도착했다는 소식은 아직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도착이 다소 늦어진다 하더라도 늦어도 앞으로 1시간 내에는 이곳 서울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공항 정문에는 아까보다 훨씬 더 많은 청와대 경호원들이 나와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사실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이 문 대통령이 탄 전용기는 오후 3시 30분에 삼지연 공항을 출발했습니다.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비행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제 방북 때와 마찬가지로 전용기가 군사분계선을 직접 넘어올 수 없기 때문에 우회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 대통령이 탑승한 전용기에는 청와대 관계자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들로 구성된 공식 수행원들이 함께 탑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 기자, 문 대통령이 지금 아직 정해진 건 없단 말이죠. 도착한 다음에 동대문에 있는 프레스센터로 갈지 청와대로 갈지 이건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죠. 네, 아직 결정이 되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공항에서 바로 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마련된 프레스센터로 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곳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수도 있고 또 내외신 기자들과 즉석에서 질의응답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곧바로 청와대로 들어가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해 참모진과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오는 23일에 미국을 방문해서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또 그 전에도 얼마든지 두 정상이 전화 통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방북했던 특별 수행원들과 일반 수행원들은 평양 공항을 거쳐 공군 1호기로 갈아타고 문 대통령보다 다소 늦게 이곳 서울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공항에서 정세배 기자였습니다. 일반 뉴스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기밀문건을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가려집니다. 증거인멸을 가능성을 우려해서 구속을 주장하는 검찰 그리고 또 혐의를 부인하는 유 전 연구관 사이에 팽팽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강병수 기자입니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사법농단 수사 이후로 첫 영장 청구인데 그 전직 법관으로서 한 말씀 해주세요. 법정에서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뒤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인물은 유 전 연구관이 처음입니다. 유 전 연구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기밀 자료 수만 건을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2014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일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 근무 당시 검토한 숙명여대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이의 소송을 변호사로 개업한 뒤 수임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대학 측 소송 대리를 맡은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수차례 통화한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전 연구관은 해당 사건의 배당 등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법원 내부전 산망, 코트넷에 띄운 국민과 법원 가족에 올리는 말씀이란 글을 통해 법원 제도개혁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급등세를 보이던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나나 기자입니다. 한국감정원은 9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서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가 전주보다 0.26%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 0.45% 상승보다 상승폭을 0.19%포인트 줄인 것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은 8월 20일 0.37%, 8월 27일 0.45%, 9월 3일 0.47% 등으로 확대되다 9.13 부동산 시장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9월 10일 0.45%로 상승폭을 줄인 데 이어 이번 조사에서 상승폭이 더 둔화된 것입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역시 0.07% 상승해 전주 0.09% 상승보다 0.02%포인트 상승폭을 줄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방은 마이너스 0.07%에서 마이너스 0.05%로 하락폭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시도별로는 광주와 서울, 대구, 경기, 전남 등은 매매 가격이 상승한 반면 경남과 울산, 충북 등의 매매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서울의 경우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관망세가 확산되며 상승폭이 축소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물 부족과 풍부한 시장 유동성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주택시장 안정 대책과 급등 피로감 등으로 매수 문의가 급감해 상승폭을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9월 11일부터 17일까지의 시장 상황을 조사한 것으로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과 이후 상황이 섞여 반영돼 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경찰이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집값 담합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정상 가격인 매물을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소유주나 중개인끼리 집값을 올리기 위해 짬짬이를 하는 것이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서울과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집값 담합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공인중개사나 주택 소유주 등이 자신들의 기대보다 낮은 가격에 시장에 나온 정상 매물을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은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짜 매물을 내놓는 행위와 소유주나 중개인끼리 서로 짜고 집값을 끌어올리는 행위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집값 담합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고 있는 국토부와 지자체 등으로부터 담합 의심 사례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포털 사이트의 부동산 거래란에 나온 아파트 매물을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한 공인중개사를 적발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기르는 사람을 애니멀 호더라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반려동물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학대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보도에 모은희 기자입니다.
관리 능력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기르는 이른바 애니멀 호더. 동물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수집하는 목적으로 방치했던 사람들이 앞으로는 동물 학대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소한의 사육공간도 제공하지 않고 방치하다 반려동물이 병을 앓는 등 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반려동물의 종류는 개, 고양이, 토끼, 패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 6종입니다. 사육공간은 동물 한 마리당 몸 길이보다 가로로 2.5배, 세로로 2배 이상 커야 합니다. 야외에서 동물을 기를 경우 사육공간 안에 더위나 추위, 눈, 비,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바닥은 동물의 발이 빠질 수 있는 망으로 해서는 안 되며 목줄은 동물이 사육공간 안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정도로 충분한 길이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은 동물에게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수의학적 처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2마리 이상의 동물을 함께 기를 경우 동물의 사체나 전염병이 든 동물은 즉시 격리해야 합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한국방송학회와 한국통신학회, 정보통신정책학회는 오늘 국회에서 남북교류를 대비한 정보통신방송인의 역할과 준비를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정보통신 산업발전을 위해 남북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이창현 국민대 교수는 정서적 동질감 회복을 위한 남북 간 방송 프로그램 교류와 콘텐츠 공동 제작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남북 간 디지털 인프라와 제반 기술의 현황, 정보통신 산업의 공동 발전 방안과 남북 간 교류 전략 등이 논의됐습니다. 위협도 전쟁도 없는 한반도의 뜻을 다투었습니다. 조선 반도를 공부한 평화 안전지대로 만들며 평화 번영의 시대를 보다 앞당겨 오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열광적인 박수와 열렬한 환호를 보내줍니다. 국가남 8천만 개의 손을 굳게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시다. 다시 정상회담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2박 3일간의 정상회담 기간 동안에 유독 깜짝 놀랄만한 소식들이 많았죠. 특히 남과 북의 두 정상이 오늘 오전에 백두산에 함께 올라 천지에 도착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경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이틀 밤을 묵은 백화원을 떠납니다. 여명거리 등 시내를 지나 순안공항으로 가는 길. 평양 시민들이 연도에 나와 환송을 합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
문 대통령 부부는 순안공항을 떠난 지 1시간 만에 백두산 인근 삼지연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부가 먼저 와서 맞이했고 의장대 사열을 받았습니다. 남북 정상은 자동차를 타고 장군봉으로 간 뒤 케이블카를 이용해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백두산 천지에 도착했습니다. 남북 정상 부부는 장군봉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뒤 백두산 천지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오늘 백두산 정상 장군봉에서 바라본 천지의 모습입니다. 날씨가 맑아서 천지 물이 맑고 투명하게 비칩니다. 다만 한반도 최북단인 만큼 기온이 20도 정도로 쌀쌀해서 남북 정상은 천지 부근에선 코트를 입어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두산 천지를 산책하던 중 미리 준비해간 플라스틱 생수병에 천지 물을 담았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이를 거들었고 이 장면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현 SK회장 등 수행단도 함께 단체 사진을 찍는 등 등반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백두산에 오른 두 정상 내외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허효진 기자입니다. 우리 땅으로 백두산을 오르는 소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그 소원을 이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안내를 자처한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 쪽에서는 천지에 내려갈 수가 없고 백두산에는 사계절이 다 담겨 있다며 백두산 자랑을 이어갔습니다. 김 위원장은 백두산 천지에 새 역사의 모습을 담아서 천지의 물이 마르지 않도록 남북 간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야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남측 사람들이 백두산을 와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김 위원장의 말에 문 대통령은 백두산으로 관광 올 수 있는 시대가 곧 올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리설주 여사는 백두에서 해맞이를 하고 한라에서 통일을 맞이한다는 북한 속담을 소개하고 용이 살다가 올라갔다는 등 백두산에는 여러 전설이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방문하면서 또 다른 전설이 생겼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측 공식 수행원들은 천지를 돌아보고 나서 서울 답방 때 김 위원장 부부를 한라산으로 초대해야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KBS 뉴스 허유진입니다. 북한 매체들도 오늘 새벽부터 평양 공동선언에 대해서 보도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약속했다거나 동창리 엔진 시험장을 폐기하기로 했다는 등의 뉴스도 전했을까요? 박석구 기자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을 비롯한 북한 매체들이 어제 합의된 평양 공동선언의 내용을 오늘 오전부터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전 6시가 조금 지나자 선언문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어제 남측이 발표한 전문과 비교해보면 남과 북 대신 북과 남, 정상 대신 순회, 엔진 대신 발동기 등 북한식 표현을 사용했을 뿐 내용은 동일합니다. 특히 동창리 엔진 시험장을 관련 국가의 참관 하에 영구 폐기한다는 내용도 그대로 공개됐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약속한 사실도 전했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에 답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부연 설명한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채택된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도 채택 사실만 전하고 전체 내용은 게재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또 어제 남북 정상이 5월 1일 경기장에서 집단 체조를 동반 관람한 사실도 보도했지만 집단 체조의 제목인 빛나는 조국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환영하는 특별장이 펼쳐졌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역사에 남을 장면이 있죠. 평양 방문 이틀째인 어젯밤 문재인 대통령이 능라도 5일 경기장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대집단 체조를 관람했습니다. 이 소식은 서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능라도 5일 경기장에서 열린 집단 체조를 관람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부가 입장합니다. 남북 두 정상의 입장에 경기장을 가득 채운 북한 주민들의 우레와 같은 환호가 쏟아집니다. 공연이 끝난 뒤 김정은 위원장의 소개에 이어 단상에 선 문재인 대통령.
경기장을 채운 15만 북한 주민들을 향해 한반도에서 전쟁은 끝났다고 선언합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 결여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와 무력 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양 정상이 핵위협 없는 터전을 만들자고 약속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확약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남한 대통령의 사상 첫 연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북과 남 8천만 결의가 손을 굳게 잡고 새로운 미래로 나가자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문 대통령에 앞서 연설한 김정은 위원장은 이 순간 역시 역사의 훌륭한 화폭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비핵화 의지에 힘을 실었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주민들에게 문 대통령을 직접 소개했고 주민들은 12번의 열광적인 기립박수와 환호로 화답했습니다. 이어서 조태응 기자입니다. 집단체조 공연이 끝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여러 차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오늘의 이 귀중한 또 한 걸음의 전진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노력에 진심 어린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뜨거운 박수를 바란다는 말로 문 대통령을 15만 군중에 소개합니다. 평양 시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뜨겁고 열렬한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주민들을 여러 차례 동포라 부른 문 대통령은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한다며 민족의 동질성을 강조했습니다. 평양 시민 여러분, 북녘의 동포 형제 여러분, 평양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개로 여러분에게 인사말을 하게 되니 그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평양의 발전상을 언급하며 김 위원장을 축혀 세우기도 했습니다. 나는 나와 함께 이 담대한 여정을 결단하고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걷고 있는 여러분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15만 북한 주민들이 보낸 기립박수는 모두 12차례. 애초 1, 2분으로 알려졌던 문 대통령 연설은 환호와 박수가 뒤섞이면서 7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평양 시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우리 민족은 강인합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두 정상은 연설이 끝난 뒤 함께 잡은 손을 치켜들고 환호하는 시민들에게 화답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임입니다. 어제 남북의 두 정상은 능라도 5일 경기장에서 집단 체조극을 함께 관람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15만 명의 평양 시민들과 함께한 이 공연은 체제 선전 내용은 줄고 문 대통령 일행을 환영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박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능라도 5일 경기장을 가득 메운 함성 속에 한반도기가 오르며 공연이 시작됩니다. 황금 들녘을 배경으로 우리에게도 정겨운 풍물이 이어지고 전통악기의 선율이 남과 북을 하나로 있습니다. 일사불란한 매스게임과 카드 섹션 위로 평양과 부산을 잇는 고속열차가 등장하고 통일과 번영, 평화가 강조됩니다. 정상회담의 장면이 떠오르자 장내는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하늘과 경기장을 수놓은 드론과 최첨단 조명 기술 등을 동원한 무대 예술이 펼쳐지면서
북한의 전통과 현재, 미래를 보여줍니다. 반미구호와 체제 선전이 줄어든 자리에는 환영과 민족의 메시지가 채워졌습니다. KBS 가요 무대를 보는 듯 우리의 대중가요가 울려 퍼지고 다 함께 부르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대단원의 막을 장식했습니다. 통일 관련된 문구를 마지막에 이렇게 딱 넣었을 때 엄청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 이제 양옆에 있는 분들 이제 표정을 보았는데 다들 엄청 진심으로 감동받았는 것 같아요.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태운 공군 2호기가 잠시 후면 서울공항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도착하는 대로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마지막 만찬 장소는 대동강 수산물 식당이었습니다. 우리 측 요청을 받아들여서 평양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을 북측에 안내했는데요.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대한 수조 속에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칩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마지막 만찬장인 대동강 수산물 식당. 먼저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식당을 둘러보며 평양 시민들에게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식사하고 오셔서 자리가 나게 들었습니다. 말을 드려야죠. 식당을 찾은 평양 시민들도 문 대통령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음식이 맛있습니까? 우리도 여기서 맛안 보러 왔습니다. 기존에 제한된 인사들이 참여한 만찬 장소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대동강 수산물 식당은 지난 7월 문을 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현지 지도를 한 뒤 이름도 지은 곳입니다. 우리나라 노량진 수산시장과 비슷한 곳으로 대형 수조와 낚시터, 수산물 마트 등을 갖춘 대형 식당입니다. 북한에서도 주로 가족 행사나 직장 회식 때 찾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을 연 지 한 달이 조금 넘어 식당을 찾은 평양 시민들도 신기한 듯 수조 속을 들여다봅니다. 우리 측 만찬 참석자들도 수조 속 철갑상어 등을 구경하며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식당 곳곳을 구경한 뒤 다시 만난 두 정상. 문 대통령 부부는 본맞이 방에서 따로 김 위원장 부부와 식사를 함께하며 마지막 저녁을 보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KBS 뉴스 특보 동국대 김용현 교수님 그리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이기동 부원장 그리고 KBS의 김용현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늦어지고 있습니다. 삼지연 공항에서 저희 생각대로라면 한 1시간 반 정도면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공항에 도착할 것 같은데 아직은 도착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연길까지 가는 게 한 2시간 정도거든요. 네. 연길보다 한참 아래고 네. 그렇게 보면 1시간 반? 1시간 반 정도 생각을 했는데 아마 네. 서해 쪽으로 좀 더 빠져나와서 중국 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서해 쪽으로 많이 빠져나와서 이렇게 네. 디귿자 형식을 굉장히 좀 멀리 가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항로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왜 이렇게 그냥 반드시 가면 되지 굳이 서해로 이렇게 그 디귿자형으로 해서 올까 설명을 좀 해주시면요. 그게 2000년도 6.15 정상선언이 만들어질 때, 네.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용하던 항로입니다. 직선으로도 갈 수는 있는데, 네. 지금 이제 군사 분계선상에 그 남북의 군사력이 상당히 지금 집중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경호상의 문제도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굳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비행하지 말자 이런 뜻이 숨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이제 가장 크고 또 군사 분계선을 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군사 시설들이 노출되는데 그것에 대한 좀 우려들도 과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별로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렇게 관행화돼서 지금 디귿자 형식으로 지금 그 항공로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김용 기자가 이야기 나온 김에 이번 남과 북의 합의 내용 중에 군사적 우발적 충돌을 막을 여러 조치들이 나왔고 매우 구체적인 조치들 합의들도 나왔습니다. 그중에 네. 김 기자가 보기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가 있다면요. 일단 주목해야 될 부분이자 좀 관심을 많이 끌 대목이 제가 봤을 때는 완충구역입니다. 네. 6회공 완충구역이라고 해서 네. 해당 구역에는 군사적 긴장을 하지 않도록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평화적인 네.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아까 지금 공항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지금 그 백두산 천지 인근 삼지연 공항에서 서울 공항까지 그냥 직선 거리로 따졌을 때는 한 500km가 좀 넘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바로 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 같고요. 또 아까 그 천지 쪽은 기상 상태가 좋았지만 네. 평양이나 지금 서울 쪽은 좀 흐리기 때문에 그런 기상의 영향도 그런 있는 것 부분도 같습니다. 좀 영향이 있겠군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완충구역 같은 경우에는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날개가 붙어 있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동부전선에서 그 40km 정도 네. 왔다 갔다 할 수 없도록 되어 네. 있고요. 그럼 육해 공중에 공을 말하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동부는 20km씩이고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기본적으로 그 평양에서 서울에서 평양 갈 때 한 1시간 10분 정도 걸렸던 거죠. 네. 그리고 평양에서 삼지연 공항까지가 대략 한 300km 정도 네. 넘죠.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돼야 되는데 사실 삼지연 공항에서 우리 서울공항까지 올 때는 1시간 반 정도 지금 추산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 이유는 이 평양에서 서울공항에 올 때는 디귿자 모형으로 봅니다. 평양에서 공해상으로 나갔다가 공해상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다시 이제 우리 영해로 들어오는 그런 네. 디귿자형 비행을 하는데 삼지연에서 올 때는 디귿자형 비행을 할 필요가 없이요. 대각선으로 내려오면 되니까 네. 이 거리 차이가 한 300km 이상 더 멀지만 시간 소요 기간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은 아마 그런 그 항로의 차이. 대각선으로 내려온단 말은 서해 공해상으로 더 깊이 들어간단 말씀이십니까? 이 중국 쪽으로 더 그러니까요. 더 이렇게 네. 나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네. 바로 빠져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삼지연 쪽에서 서해 쪽으로. 네. 그러니까 평양에서 나갈 때 서해상으로 나가는 그 꼭지점하고 꼭지점을 중심으로 삼지연에서 바로 내려오는 거죠. 네. 꼭지점으로. 어쨌든 여객기가 우리 내륙의 비무장지대 위를 통과하는 일은 없군요. 그렇죠. 네. 네. 과거에 이제 그렇게 통과하는 경우도 있긴 있었는데, 네.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공해상으로 나가서 네. 들어오는 이 항공로가 거의 지금 관행화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 이제 만약에 네. 우리 남북의 지금 군사의 긴장 속도가 이제 해소되는 속도가 빨라지면 네. 최소한 여객기가 공해상으로 나가지 않고 직접 바로 다이렉트로 평양으로 가자 그렇다면 인천공항이나 서울공항에서 평양까지 200km밖에 안 됩니다. 네, 그렇군요. 육로로는 서울 평양이 서울 익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익산 네. 정도 거리가 딱 평양까지 거리. 네, 그 거리를 그동안 참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문득 생각난 건데 백두산에서 직항으로 지금 서울로 오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탄 공군 2호기 백두산에서 지금 직항으로 서울로 오는 건 우리 민족 역사상 처음이겠네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기억에 백두산에서 서울까지 항로를 우리가 만든 일도 없었거니와 네, 그런 경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혀 우리 민족이 전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항로를 타고 공군 2호기가 지금 삼지연 공항에서 서울 공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잠시 후면 서울 공항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완충지대 이야기했어요. 네. 일종의 우발적 충돌을 막을 버퍼존 같은 거죠. 네, 네, 물론 맞습니다. 비무장지대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걸로는 안 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일단 육지에서 비무장지대의 완충지대는 어떻게 확대가 되는 겁니까? 일단 그 육지에서는 군사 분계선을 기준으로 네. 해서 북쪽에 5km, 남쪽에 5km씩을 완충지대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 구역에서는 포병들이 사격 훈련을 할 수가 없고 네. 또 야외 기동 훈련 같은 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기존의 비무장지대가 2km인데 네. 양쪽에서 서로 밀어붙여가지고 그것도 안 된다면서요, 지금은? 네. 많이 좁아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네. 아마 GP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원래 그 2km 구역 안에 GP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점점 남쪽, 북쪽에서 그러니까요. 네, 네. 뭐 몇백 미터 거리에 불과한 곳도 있어서 한 500여 5인 사격, 미터까지. 네. 예, 그래서 뭐 5인 사격 같은 일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그러면 일이었습니다. 네, 2km 했는데 이제 5km 완충지대가 좀 넓어졌다. 이 부분에서는
대규모 군사 훈련도 하지 않는 걸로 서로 양측이 합의했다. 네. 네. 연대급 이상 기동 훈련을 안 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합의가 굉장히 의미 있는 합의라는 거가 다시 2km 안에 있는 DMZ 안에 GP가 들어간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정전협정을 준수하려면 다시 2km 밖으로 빠져야 되죠. 네. 근데 이번에는 3km를 더 늘려서 5km 밖으로 빠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남쪽으로 5km, 북쪽으로 5km.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상 이번 합의가 의미가 있는 것은 군축이라는 측면에서 바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바로. 정전협정의 준수 상태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이 완충지대가 넓어졌다는 의미에서는 군축의 의미가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밖에 또 김 기자 보기에 군사 관련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좀 뭐 논란도 많이 있었지만 해상 완충 구역도 되게 눈여겨볼 만한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뭐 80km에서 100km 이상까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곳에서 예전에는 뭐 연평도 뭐 포격이라든지 뭐 연평해전 같은 많은 무력 충돌이 있었는데 이제 그 구역만큼은 적어도 평화적인 조치가 이뤄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많이 뭐 사실상의 뭐 종전 선언이다, 한반도 내에서의 종전 선언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 그 서해 해안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한데 뭐 80km 이상, 100km 이상까지 완충 수역을 해놨다는 것 자체로 일단 어민들이나 그 인근 주민들뿐만 아니라 그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군조차도 좀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크게 보면 이제 그 군사의 긴장과 충돌을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 이런 게 1항에 들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이번 군사합의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그래서 정용 실장이 사실상의 불가침 합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가침 합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남북 차원에서의 내용상 종전선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만큼 군사적 충돌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다 지금 제거하는 그런 종합 그 내용들이 이번에 군사 분야 합의서에 담겼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특히 서해 평화수역 이런 거 이제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지만 공동 오로구역 같은 거 진짜 격세지감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남과 북의 갈등이 이루어지면 일촉즉발의 사태는 늘 서해상에서 일어났고 서해 북단에서 일어났고 또 자녀를 군에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는 혹시 우리 아이가 뭐 전방이나 특히 서해 5대에 배치될까 우려하던 게 불과 몇 년 전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남북이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여러 장치들에 합의했고 또 매우 구체적이더군요. 그래서 뭐 GP 철수는 언제까지 한다, 뭐 어떤 조치는 언제부터 시작한다 이런 것까지 다 합의가 됐더군요. 네, 맞습니다. 그 육상의 경우에는 11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고요. 또 그 해상 완충구역의 경우에는 그 경계선 설정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민감하고 또 정확하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군사공동위에서 추가로 협의를 해서 경계선 설정은 추후 협의를 통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네. 잠시 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프레스센터를 들릴지, 프레스센터를 들려서 국민들에게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할지, 어쨌든 영상 들어오는 대로 곧 도착할 것 같은데요. 네. 서울공항을 다시 한번 연결해 볼까요? 네. 잠시 후면 도착할 것 같은데요. 자, 서울공항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세배 기자 준비가 됐습니까? 정세배 기자. 자,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탑승한 네, 문재인 대통령이 탑승한 이 공군 2호기가 잠시 뒤면 이곳 서울공항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까지 열려있던 공항 정문은 지금 굳게 닫혀있고 또 청와대 관계자, 경찰, 헌병들이 도로에 나와서 이제 교통통제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이 탄 전용기는 오후 3시 30분에 이 삼지연공항을 출발해서 이제 2시간 좀 넘은 시간 동안 비행을 하고 이제 곧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제 방북 때와 마찬가지로 전용기가 군사분계선을
선을 직접 넘어올 수 없어서 우회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전 이제 항공기 굉음이 이제 하늘로 들린 것을 보니까 이제 잠시 뒤면 문재인 대통령이 탑승한 전용기가 이곳 서울공항에 도착할 것이 좀 더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은 공항에 도착한 즉시 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있는 프레스 센터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청와대로 가서 이번 회담 결과를 놓고 이 공식 수행원들과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한편 특별 수행원들이 탑승한 항공기는 평양을 출발해서 조금 더 늦게 이곳 서울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공항에서 정세배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약 2시간 전쯤인 3시 반쯤에 삼지연 공항을 공군 2호기에 탑승하고 출발했고요. 지금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 수행원들이 탄 고려항공 비행기는 3시 25분쯤, 특별 수행원들이 탄 여객기는 평양 국제 비행장을 출발해서 조금 더 문 대통령이 탄 공군 2호기보다 조금 더 늦게 도착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각 현재 서울공항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지금 그 공군 2호기 랜딩이라고 얘기가 들어왔는데요. 네, 일보가 떴는데 아직 영상에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도착을 했는데 저희 카메라에는 잡히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활주로 끝에쯤에서 도착을 해서 회항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후에 서울공항에 도착을 하면 아마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단정은 짓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이, 왜냐하면 지금 이 백두산과의 저희가 자유로운 통화조차도 어렵기 때문에 아마 윤영찬 수석도 정확한 내용을 모를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문 대통령이 이제 참모들과 함께 동대문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 가서 국민들에게 이번 2박 3일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설명할 것 같습니다. 착륙은 안 한 상태 같죠? 화면 안 잡히는 거 보니까요. 네, 저희 지금 취재진 일보상에는 도착한 걸로 나와 있는데 좀 더 랜딩한 걸로 되어 있는데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설명한다면 설명해야 할 성과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김 교수님 보시기에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한두 개만 꼽아주신다면.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비핵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남북이 합의된 내용들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비핵화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육성으로 비핵화 의지를 밝힌 부분, 그리고 공동선언 5항에 있는 부분들, 그 북한이 실질적으로 동창리 시설들을 우선 해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변 핵시설 해체까지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설명. 그리고 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역시 군사 부분에 있어서 합의입니다. 네. 그래서 한반도에서 남북 차원에서는 최소한 전쟁은 없다. 그리고 앞으로 군사력 진정의 해소를 실질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 군사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그런 내용들이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으로의 남북 관계가 또 한반도 정세가 매우 빠른 속도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고, 네.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방문을 한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의 앞으로의 어떤 성원을 기대하는 그런 발언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합의 중에 김 기자, 네. 부원장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 합의 중에 즉각적인 백악관의 반응이 나왔는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오스트리아 빈에서도 북측 협상 대표와 빨리 만나고 싶다 그랬어요. 갑자기 빈이 튀어나왔어요. 이건 왜 그렇죠? 오스트리아 빈에 IAEA 핵 사찰 기구가 네, 있기 때문에 국제원자력기구에, 네. 네. 그래서 핵 사찰에 동의한 게 아니냐는 그 해석까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왕에 말이 나온 김에 네. 거기에서 보자라는 그 장소가 특정된 것 자체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좀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김 기자의 분석대로라면 빈은 IAEA가 있고 IAEA는 핵 문제가 있으면 핵시설에 대해서 사찰하는 기관인데 그렇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태운 공군 2호기가 보이는군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이제 합의문에 명시된 부분은 유관국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네. 주체가. 네. 근데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 유관국 안에는 러시아하고 중국이 좀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러시아와 중국 쪽 전문가가 참여하면 혹시 사찰 검증 과정에서 혹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미국의 의심이 작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공신력이 높다라고 하는 IAEA 전문가들의 사찰을 미국이 추진하기에 의해서 또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장소를 IAEA 본부가 있는 빈으로 미국이 선정한 게 아니냐. 이번 이렇게. 합의문에서 보면 유관국들이 와서 봐라고 한 부분은 동시학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뿐이란 말이죠. 근데 김영훈 기자 말은 지금 핵 리스트, 그동안의 최대 관건이었죠. 핵 리스트를 공개하고 사찰을 받겠다고 한 부분은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혹시 이런 깊숙한 합의가 된 것 아니냐.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럴 가능성도 뭐 배제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러니까 그런 걸 암시하듯이 자, 빈에서 빨리 만나자. 그럼 이제 역순으로 보면 남북 간의 대화에서 자, 사찰을 할 수 있는 리스트를 공개합시다. 대신 종전협상에 대한 약속을 제가 백악관의 뜻을 전하고요. 그럼 김정은 위원장이 그 부분에서 화답하고 그 화답한 메시지가 백악관으로 가고 그러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그렇게 됐으면 이제 빈에서 보자 이렇게 된 거 아니냐가 지금 김영훈 기자의 분석이거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서 인스펙션이라는 단어를 쓴 것도 네. 그런 사실 합의 내용에는 인스펙션이랑 관련된 건 없잖아요. 네. 없지요. 그런 측면으로 읽힐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네. 물론 어디까지나 저희의 그냥 전망이고 예상입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은 더 이번에 합의된 내용, 공동선언이 나온 것보다는 진전된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번 남북 차원에서의 선언에서 그것을 외부에 노출시키지는 않는다. 네. 이렇게 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비행이 지목이 된 것은 결국 북미 간에 앞으로 IAEA를 매개로 해서 비핵화와 관련된 북한의 리스트 제출 문제랄지 모든 영역에서의 내용들을 다뤄보자. 네. 그런 차원으로서 우선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시각 서울공항에서 보내온 이 시각 실시간 화면 보고 계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공항에 도착해서 잠시 후면 트랩을 내려올 것 같습니다. 네, 저 공군 2호기거든요. 그 공군 1호기를 타고 갔다가 올 때는 공군 2호기를 타고 왔습니다. 네. 그 공군 2호기는 공군 소유의 대통령 전용기고요. 1985년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도입됐습니다. 그 한때는 공군 1호기로 쓰이기도 했는데 항속 거리가 짧아서 국내 이동용으로만 쓰이는 네. 항공기입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1호기보다는 좀 규모가 작은 거죠. 삼지연공항의 활주로 때문에 2호기로 움직였다고 하던데요. 네. 뭐 그렇게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네. 거기가 활주로도 좁고 네. 보잉 747 같은 큰 항공기가 들어갈 수 없는 아주 작은 곳이기 때문에 2호기를 네. 그래서 2호기를 타고 삼지연 공항으로 갔다고 합니다. 네. 잠시 후면 문재인 대통령이 2박 3일간의 남북 정상회담 2018 남북 정상회담 평양 일정을 마무리하고 성남공항 트랩을 내려올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문을 열기 위해서 네. 관계자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도착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로 들어갈지 동대문에 있는 프레스센터로 갈지 금방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베이징 특파원이 시진핑 주석이 얼마 전에 또 동방경제포럼이었나요? 거기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남북미다 이렇게 뭐 단정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시진핑 주석이. 그렇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금 당장 남북미 중심으로 일단은 종전선언은 가고 그 다음에 평화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당사자로서 참여한다. 네. 그런 두 가지 지금 분리 전략을 쓰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분명한 건 불과 한두 달 전과 다릅니다. 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미국처럼 깊이 관여하려 했던 것을 우리는 받아들였는데 네. 본인이 보시기에 달라졌어요?
네. 중국은 굉장히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거죠. 지금 잠시만요. 네. 임종석 비서실장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네. 문재인 지금 대통령을 나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아까 그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였던 것 같은데요. 짐을 네. 들고 계단을 황급히 내려가는 모습도 아까 보였거든요. 네.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 자, 모두가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2박 3일간의 방북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트랩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먹을 이렇게 불끈 쥐면서 네. 환호성까지 치는 모습도 우리 보이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들 김부겸 장관과 임종석 실장, 네, 장하성 실장, 네, 청와대 관계자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트랩을 내려오자 환호성을 질렀고요. 네, 이번 성과에 대한 답례 같습니다. 임종석 실장과 함께 환담하면서 걸어 나오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 모습 보고 계십니다. 뒤에 정의용 안보실장 모습도 보입니다. 같이 백두산 천지에 갔었고요. 네. 그 공식 수행원들도 지금 다 같이 내려서 활주로를 이동하고 오른쪽에 있는 정의용 것으로 실장이 보입니다. 있군요. 네. 네. 그 대통령 표정이 좀 상기된 표정인 것 네. 같은데요. 뭐 좋은 정서 의미로, 실장은 대통령이 떠날 때나 항상 공항에서 유독 많이 웃습니다. 네. 강경화 장관의 모습도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들과 그 마중 나온 인사들과 간단한 인사만 하고 바로 네. 공항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저곳은 평양으로 출발했을 당시에도 그 항공기를 타기 전에 잠시 머물렀던 곳인데 저 안에서 뭐 어떤 대화를 하는지 그런 모습은 공개가 되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2018 남북 정상회담 평양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네. 잠시 후 저희 현장의 취재 기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로 가는지 또 플레스센터로 가는지 확인되는 대로 그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시진핑 주석 이야기하다 말았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북중 관계를 급격하게 개선하면서 네, 한반도 문제에 깊이 개입하려고 했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았단 말이죠. 그래서 며칠 전부터 중국의 입장이 급변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작용한 측면도 있지만 중국 스스로의 아주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일단 현재의 그 북미 간의 교착 국면이 해소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그렇게 하려면 자꾸 중국이 종전선언의 당사자로 참여한다는 것을 고집할 경우에 네.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의 선언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판단한 거죠.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에는 참여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평화협정에서는 정전협정의 체결 당사자로서 중국이 평화협정에는 당연히 참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빨리 종전선언에 물꼬를 트는 것이 중요하다. 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용 교수님 설명과 또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빠졌다가 네, 평화협정처럼 이제 더 큰 틀의 합의가 있을 때 들어오는 방식으로. 어차피 지금 이제 그 중국 부분은 한중 간의 그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한중 간에는 사실 적대성이 사라진 겁니다. 또 북중 간에도 역시 그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중국이 종전선언에 참여 안 해도 이미 종전선언은 사실상 한국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좀 지금 당장 미국이 신경을 굉장히 날카롭게 세우는 게 중국의 종전선언 참여에 대한 부담을 주는 거라면 이번에 빠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혹여 중국 때문에 지금 종전선언이 더디고 있다. 이것에 대한 그런 부담을 덜어내면서 네. 우선은 빠지고 구체적으로 평화협정 체제가 구축되는 이 과정에서 당연히 중국은 주체이기 때문에 그때 참가해도 늦지 않다. 네. 그런 현실적이고 상당히 지금
상황에 맞는 그런 유연한 선택을 중국이 하면서 남북미로 가는 이 그 종전선언의 장을 좀 열어주는 네. 그런 점에서도 저는 중국의 선택은 좀 바람직한 선택이다 이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지금 교역에서 미국의 최대 교역국이 역시 중국인데 뭐 계속해서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며칠 전에 또 보복관세 부과할 움직임을 확인했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분명히 어떻게 보면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확전하지 말자. 네,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시진핑 주석의 방북 설이 굉장히 유력하게 나왔었는데 막판에 리전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대신 평양에 보냈지 않습니까? 네. 아마도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3번씩이나 방문했기 때문에 그 답방의 형태라도 이번에 그 평양을 그 구구절을 계기해서 평양을 방문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워낙 그 중국 책임 논의를 미국이 강력하게 제기해왔기 때문에 중국 때문에 북미 간 협상이 안 된다. 그렇죠. 네. 비핵화의 진전이 더디어지고 있다라는 네. 그 미국의 강력한 푸시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김 교수님, 네. 근본적으로 종전 선언이 이루어지려면 원칙적으로 이해 당사자는 누굽니까? 종전선언은 원래는 그렇게 크게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네. 그런 정치적 의미의 선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정해진 건 없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이상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다. 전쟁하지 말자. 그야말로 선언적 의미군요. 이게 종전선언입니다. 네. 그러니까 평화협정 또는 평화 체제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입구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 남과 북이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의 도장을 같이 받고 싶은 거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원래는 북한은 평화협정도 북미 간의 평화협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네. 남측이 껴들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냉전 시대의 계속적인 북한의 논리였습니다. 네. 이제 지금 이제 실질적 당사자로서의 한국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북한이 주장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은 미국의 체제 안전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 출발점이 종전선언이고 종전선언을 해주지 않는 미국의 입장을 우리는 신뢰할 수 없다. 네. 이게 이제 북한의 현재까지의 그 입장이기 때문에 종전선언에 북한이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전선언의 당사자와 관련해서는요, 그 전쟁을 종식한다라는 의미는 현재 전쟁 중이다. 네. 그렇지만 그 쉬고 있는 거죠. 휴전 네. 상태죠. 전전 상태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전제는 전쟁 중이라는 걸 전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반도에 미국, 한국, 북한은 군대를 지금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죠? 네. 그런데 중국은 1956년도에 북한에 주둔되어 있던 중국 군대가 철수를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군대가 한반도에 없기 때문에 중국은 현재 전쟁 중인 대상자가 아니라는 그렇게 볼 거죠. 수 있겠군요. 예, 그렇게 네. 본다라면 전쟁을 끝낸다는 것은 한반도에 현재 군대를 주둔하고 있는 나라들이 전쟁을 끝내는 당사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아마 중국도 그러한 논리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것으로. 유엔사의 참여는요? 지금 종전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건 유엔사란 말이죠. 유엔사도 참여해야 합니까? 형식적으로는? 유엔사가 종전에 반드시 참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유엔사는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이 관할하고 있는 게 유엔사다라고 봐도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의 실질적 당사자들이 종전도 하는 것이고 다만 네. 중국은 이미 한국과 국교 수립을 했고 네. 북한과는 동맹이기 때문에 또 미국과 중국이 적대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내용상 종전선언을 이미 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에 굳이 중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남북미 중심으로 가면서 빠른 속도로 종전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화체제 논의가 구체화될 때 중국이 적극적인 자기 역할을 자기 몫을 한다. 네. 그게 중국의 전술적 변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여 분 전쯤에 보신 것처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고요. 아마 청사 안에서 마중 나온 참모들과 청와대 참모들과 환담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출발 준비는 지금 화면에 잡히는 거 보면 출발 준비는 완료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공식 수행원을 태울 것으로 보이는 버스 2대도 일찌감치 공항 안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화가 길어지면서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동대문에 차려져 있는 프레스센터에, 메인 프레스센터에 들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만약 간다고 해도 차편으로 가기 때문에 교통 통제를 한다 해도 한 20여 분, 30여 분은 걸릴 것 같아요. 네, 한 3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저희 기자들이 전해온 소식을 보면 아마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이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기자들 뭐 어떤 질문할지 리스트 작성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겠죠. 외신 기자들도 네. 네,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소 스타일로 보면 아마도 그 프레스센터에 들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네. 4.27 때는 킨텍스에 들리지 않았죠. 들리지 네.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때는 이제 가까운 데서 판문점에서 했었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첫 정상회담이었고 성과라기보다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끌어내기 위한 그런 측면들이 강했고. 네. 이번에는 이제 성과가 꽤 많이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 설명을 하고 또 비핵화 의지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도 다시 한번 외신도 지금 한 4,500명 지금 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리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한반도에서의 비핵화 의지 그리고 더 이상 한반도에서 남북 차원에서는 전쟁은 없다. 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 2000년대 보면은 2000년 6.15 공동선언이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위한 기본 선언이라면 14 정상선언은 실천 선언이거든요. 네. 2000년대 들어와서 2010년대 들어와서 4.27 판문점 선언이 기본 선언이라면 이번 그 평양 공동선언은 실천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자세하게 합의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9월 평양 선언 그렇죠. 9월 평양 선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 상대로 하실 말씀들이 아주 많이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실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합의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합의들이 많습니다. 특히 남과 북의 어떤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군사적 합의들은 매우 구체적인 합의들이 많습니다. 물론 기자들 입장에서는 비핵화와 관련된 질문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앞서 저희가 종전선언 이야기했지만 나아가서 평화협정으로 이어지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쉽게 설명해 주시면. 평화협정으로 간다는 것은 북한 체제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야말로 이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는 그리고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북미 관계 정상화의 길은 물 건너간다 이렇게 봐야 그러면 되겠습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같이 할 수도 있는 겁니까?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종전선언을 하자마자 바로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가능합니다만 그러나 한반도의 여러 특수한 상황은 종전선언을 한 뒤에 평화협정까지 체결하는 데 있어서 보다 중요한 것은 비핵화 문제가 평화협정 문제와 또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핵화 없는 평화협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고 또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핵화가 함께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핵화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평화협정은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어떻게 다르고 종전선언을 남북미가 하면서 평화협정도 할 수 있느냐 여쭤봤는데 그러면 불가침 조약은 어떻습니까? 평화협정이 곧 불가침 조약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국가 간에 서로 협약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평화협정 안에 이 평화협정 맨 위에 이제 전쟁을 끝낸다라는 종전의 의미가 담긴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전쟁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이제 불가침과 관련된 내용들도 들어가고 또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 해가지고 기존에 지난 56년 동안 이 한반도의 질서를 유지해왔는데 기여했던 정전협정 체제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걸 의미는 하는 것은 아니고요. 종전선언이 이루어져도 당분간 평화협정 체제가 수립될 때까지는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그래야 이 어떤 그러겠군요. 예, 평화 관리의 그 공백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런 측면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리고 그 청와대가 그 평양 선언 이후에 실질적 종전 선언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아직도 좀 절차가 남아있긴 한데 상당 부분 종전 선언에도 근접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로 오게 되면 그 이후에 서울 방문에 맞춰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하는 방안,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지금 고려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국무부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은 남북, 미 3개국만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남북미 적어도 3개국은 종전선언을 위해서 앞으로 빠른 절차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네. 대통령의 경우에는 바로 뉴욕으로 또 출국을 할 예정이고요. 네. 사흘인가 있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물론 네. 그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텐데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텐데. 근데 이제 아마도 남북미가 만나서 종전선언을 이루어지게 되면 특히나 이제 전망하기를 11월 6일인가요? 중간선거가? 네. 네. 중간선거 이전에 해야